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해봐야 하는 거죠. 해봐야 알고요. 네. 그 소위 말해서 앞서 이제 그 뉴스에서 나왔지만 우리가 말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이 살짝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만 말리긴 하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오벌 오피스에서 유럽 정상들 의자 두 줄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그게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트럼프 일기 때 유럽 정상들하고 미국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이제 회담한 사진과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는데 일기 때는 메르켈이 이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약간 그 이제 전문용어로 맞다.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이제 1대1로 붙었다면. 근데 그 공손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 세계의 역학관계를 보여준 듯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씁쓸하고 불안하죠. 우리도 뭐 끌려가는 처지라. 네. 맞아요. 어쨌든 네. 지난번 이제 관세협상 얘기해 보면 이 대미 투자 금액만 정했는데 그 맞아요. 금액 뭐 어떻게 돈을 무슨 돈을 가져와서 수익은 누가 가져갈지 이런 거 세부 실행 방안 합의는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정리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정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지. 그리고 정리가 되더라도 이게 지금 모호한 상황에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명확해지면 확실하게 우리한테 불리한 점이 드러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오히려 걱정이기도 합니다. 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이제 얘기한 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고 그다음에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 요게 이제 패키지들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말고 그때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린 내용을 보자면 그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한국의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 할 텐데 그때 아마 더 큰 선물을 갖고 올 거야라고 했었어요. 뭐야 또 정말. 그래서 그 더 큰 선물을 두고서 이게 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방위비 아마 증액할 거다라는 거 있었고요. 이 선물 보따리가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 보증, 우리는 이제 보증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쪽은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 외에 기업들 개별 투자는 여기랑 별개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 16분의 이제 총수가 가잖아요. 그게 아마 투자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이들이 들고 간 투자 보따리가 합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각자 이제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미국에 뭘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패키지를 들고 가는 거죠. 일단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관세 협상할 때 가장 주요한 우리의 전략이었다. 평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이런 것도 좀 이번에 논의가 되나요?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다음 날에 그 필리조선소라고 하나오션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방문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희망하는 여기를 이제 트럼프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이 이 정도입니다라를 보여주면서 조선업의 협력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갖고 쓸 수 있는 약간의 지렛대인 거잖아요. 를 통해서 이제 미국 쪽에 좀 유리한 좀 협상을 얻어낼 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조선업 협력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방안,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함정이나 상선을 만들어서 우선 공급하는 방안, 혹은 미국의 조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 가운데 좋은 건 두 번째죠. 어쨌든 우리 조선소에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 조선소 입장에서는 일감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건 현지의 조선소 인수하거나 아니면 그 새로 신설하는 걸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또 듭니다. 그래서 필리 조선소를 방문한 모양이네요. 이거 한화가 인수한 조선소니까. 미국에 있는 현지 조선소인데 주인은 우리나라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군함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겠군요. 한화가 또 방산에 좀 특화된 회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이 있었던 그 재계총수 15명의 경제사절단 추가 투자 계획도 1,000억 달러 말씀하셨잖아요. 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이제 각자 아마 투자 규모를 늘리지 않을까라는 건데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아마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죠, 삼성. 삼성 같은 경우에 그 다 뭐 특히나 이제 좀 약간 아까운 게 그 3월 달에 현대차 정의소 회장이 이제 트럼프랑 같이 하면서 그 왜 현대그룹 자체적으로 그때 투자 규모를 엄청 크게 밝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야 투자해라고 하면은 그럼 저희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주면은 좋은데
투자해 하기 전에 미리 투자 계획을 밝히니까 그거는 됐고 예. 추가로 내놔 약간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획을 밝히는 게 없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 때 그 37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그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반도체 공장을. 예.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뭔가 물감이 있어야지 일감이 있어야지 공장을 짓고 나서 그 공장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이 우리 파운드리 할 거예요. 라면서 공장 지을 거예요라고 했는데 삼성한테 파운드리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을 지어봐야 공장이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삼성이 굉장히 이제 천천히 그 공장을 지어서 일각에선 숟가락으로 공사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테슬라한테 그 AI 반도체, 그 AI6인가 그 반도체 칩을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주 계약을 맺으면서 이 공장을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건설하고 거기에다가 반도체 제3 공장 신설할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막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라는 구상을 밝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없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일단 물량이 확보가 되면 공장 짓는 게 뭐 손해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 저 신들린 경제 코너는 트럼프가 없으면 코너가 안 되겠구나. 매일 트럼프 얘기거든요. 네, 주간 트럼프로 주간 하겠습니다. 트럼프입니다. 네, 주간 트럼프로 하겠습니다. 또 이거 트럼프 얘기예요. 네. 이건 정말 내가 살다 별 이런 아니 관세 협상은 뭐 국가 정책이니까 뭐 이게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지만 그럴 수 있다. 네네. 예를 들면 트럼프 입장에서 뭐 그렇다 쳐도 지분 지키려면 대미 투자 확대해라. 네. 이건 깡패짓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야 이거는 안 좋은 뉴스인 거죠 그냥. 안 좋은 뉴스죠. 네. 안 좋은 뉴스고 이게 이게요 일단 하나 이거부터 보시자고요. 미국 정부가 인텔의 대주주가 됐다. 쉽게 얘기하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지분은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인수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네. 삼성 하이닉스 지분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국민연금? 지금 이제 하나오션 얘기하잖아요. 하나오션이 그 전신이 뭔가요? 대우조선 해양 예.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이었죠. 산업은행이었습니다. 예. 국가. 아 그때는 망한 회사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살려놓고 민간에 다시 판 건데 이거는 지금 네. 인텔 지금 멀쩡한 회사를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가 대주주가 됐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있으면 망할 거다라는 거지 지금 망하진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뭐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었냐라고 보면 있었습니다. 삼성은 어느 나라로 있으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M 대주주가 미국 정부가 됐었죠. 예. 왜냐면 공적 자금 투입해서 살려야 되니까. 예. 그럼 인텔도 지금 보자면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망하진 않았지만 이대로 두면 망할 거다. 근데 인텔이 미국이 갖고 있는 유일한 반도체 종합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반도체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경제적 물품이 아니라 일종의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반도체 기업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 예. 그런데 지금 인텔이 이대로 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미국 정부가 들어간다라는 논리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가 들어간다는 논리는 뭐냐면 원래 반도체 보조금 주기로 했거든요. 예. 그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으로 내놔라 이거거든요. 아닌데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좀 다르게 네. 미국은 아무래도 이 사유재산에 뭐 우리나라도 보호가 막 저 엄청나 저 사유재산 보호를 많이 해주지만 당연히 미국은 더 하잖아요. 그런 네.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래서 뉴욕 근데 이 사기업의 국가 현재는 멀쩡한데 저 말도 더듬네 내가 놀래가지고.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예. 중국, 러시아 같은 국가 자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국가 자본주의라는 유식한 말이 생각 안 나가지고. 네네. 예, 이게 인텔은 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그 이제 정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자면 말도 미국 더듬네, 내 계속. 반도체 제조 산업을 활성화하고 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리더로 굳건히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국가 자본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고요. 또 뉴욕 타임즈가 평가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요?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분 한 9.9%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은 사장 트럼프가 임명하는 그 건가요? 이사회 관여하지 않겠다 경영에는이라고 했어요. 미국 그걸 어떻게 정부는. 믿어요? 예, 아무튼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가 한 평가가 미국 기업은 주가 상승을 압박하는 기업 사냥꾼들에 맞서 방어 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이제 걱정해야 할 새로운 투자자가 등장했다. 바로 미국 정부다. 새로운 뭐 헤지 펀드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미국 정부가 제일 걱정되는 투자자. 네.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 바꾸고 뭐 트럼프 저 주니어가 사장 갈 수도 있다니까요.
전 며느리나 뭐 이렇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사회와 네.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그게 뭐 법으로 돼 있나? 대주주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이건 몰라요. 그거는 네. 주니어가 저 사장 갈 수도 있어 인텔. 어찌 됐건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 자본주의든 뭐든 간에 미국에서 뭐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자기네 지분 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 이거요. 네. 지금 똑같이 인텔처럼 삼성전자에도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 내놔. 이 정말 아까 제가 표현했던 깡패 짓을 할 수 있다는 보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일단 부인했는데 전망은 어때요 이거? 이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인텔 지분 인수한 거를 막 축하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거래를 많이 한다. 난 더 많은 거래를 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남의 나라 이게 반도체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보조금 받았거든요. 그럼 그 지분으로 내놔라는 거냐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한 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는 기업 지분을 확보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그리고 실제로 보자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칩스법에 따르면 이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하는 게 가능하냐는 법적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과연 실현은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자면 투자해라 미국에. 이건 그거네. 지분 지키고 싶으면 투자해라. 그 어떤 구역을 보호해주는 깡패들이 야 가게 안 뺏기려면 보호비 더 내놔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 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투자하겠다는 것 외에 삼성전자가 좀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한대요? 진짜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걸로 대응하겠다.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량이 있으면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뭔가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투자를 더 하는 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뭐 이건 제 생각인데 그리고 이 뭐 약간 이걸 음모론적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잘 사건의 구성으로 보자면 이걸 염두에 두고 테슬라가 삼성 쪽에다가 물량을 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지금 간에 중국과의 지금 반도체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그 엔비디아나 아니면 TSMC만 밀어주면은 이게 약간 균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한다. 머스크가 이제 모종의 이제 그 얘기가 있어서 머스크가 어차피 이제 자기들 반도체 개발할 때 자신들 입장에서도 뭔가 너무 이쪽 엔비디아 쪽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삼성 쪽을 이제 밀어주는 그 약간 구도로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미 물량을 이제 수주를 했고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 더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왜냐하면 계속 물량이 들어올 테니까. 엔비디아 독점 체제를 좀 깨서 삼성을 키워주겠다 뭐 이런. 구상. 삼성을 키워주려고 한기보다는 저 엔비디아나 TSMC 저기에 너무 크면은 약간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오너가 중국계라서 약간 견제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죠. 그 지금은 이미 너무 어쨌든 독점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또 역시 미국 얘기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 경제에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주간 트럼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파월 의장.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맨날 레이트 파월이에요. 레이트 파월. 투 레이트,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는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져야지 미국이 너무 빚을 많이 졌잖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지금 1,0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줄이려면 이자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근데 계속 안 낮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압박을 하는데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한 건 아닌데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한마디가 있었잖아요. 계속 그 약간 버티는 입장이었고요. 파월 입장에서는 물가를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 심포지엄 행사가 있습니다. 학술 행사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쏠렸고요. 그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 우리 안 좋았어요. 우리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혹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발언을 딱 했는데 굉장히 약간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금요일 날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11시에 잭슨홀 연설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S&P 500이건 나스닥이건 비트코인이건 가격이 다 위로 쏘았습니다. 왜냐면 다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파월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직접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는 물가, 하나는 고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가보다는 좀 고용 쪽에다가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에 신경 쓴다는 얘기는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금리 낮춘다 이러고 시장이 이제 환호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앞서 잠깐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 압박을 파월이 못 견딘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 상황이 그렇게 가서 트럼프의 압박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예요? 일단 그 못 견뎌서 항복했다라고 보기에는 뭐 그럼 앞으로 우리 계속 금리 내릴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압박에 상당히 시달렸다라는 거 보는 거 맞는 게 제가 재밌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직접 연설을 지켜본 한 중앙은행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 연단에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착잡한 모습이었다. 실제로 공항을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찍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프롬프터가 켜지고 나서도 파월 의장이 수십 초간 입을 떼지 못해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을 움직인 건 맨 앞에 앉아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파월이 말을 했고 끝나고 나니까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1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동료들이 격려하는 느낌이었다. 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힘들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하는 거 힘들 거예요. 네. 저기 국내 뉴스 하나만 짧게 보죠. 홈플러스요. 이거 매각 지금 매물 올라와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이게 홈플러스가 가진 부동산이 많아가지고요. 그 부동산은 자산을 활용하면 1조 원이면 삽니다. 홈플러스. 그럼 옛날 시각으로 보자면 싸게 산다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삽니다. 왜요? 유통구조가 개편이 돼서 홈플러스를 사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겠죠. 왜 그렇죠? 아니 유통구조 지금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니까 부동산 가치가 높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입장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요 이거? 모르죠. 뭐 팔든지 뭐든지 그래야죠. 미수금 같은 거 해결할 거 아니에요. 인가전 M&A가 회생의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파산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빚잔치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구나.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또 여기 또 걸려있는 또 일자리가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정부가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푸는 것 외에는 시장에서 놔두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들린 경제 고란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